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식 만들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식 만드는 방법이요. 이제 배열 수식을 만드는데 우리가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개수를 구할 거예요. 배수를 구하는 그런 배열 수식은 우리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요. 썸을 이용해서 곱하기 1을 쓰거나 썸하고 if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 카운트하고 if를 같이 쓰거나 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개수를 세는 거예요. 뭐 개수를 센다 그 얘기가 뭐 무슨 건수 구하는 거예요. 뭐 80점 이상이 몇 명이냐라고 했을 때 인원수 구하는 거, 그게 이제 개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수식으로 우리가 개수를 셀 때 이제 썸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보자고요. 일단은 요거 한 개 가지고 먼저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나머지 것도 같이 볼게요. 자, 지금처럼 엑셀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요 예제 파일이 있는데 요 예제 파일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문제 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배열 수식들의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옆에다가 제가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결과값 나타내는 곳 있죠? 얘를 좀 옮길게요. 밑으로 아래쪽으로 좀 옮겨 놓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서는 인원수 구하래요. 인원수를 구하는데 어떤 거에 인원수 구하냐? 판매 일부의 인원수를 구해라. 그거예요. 지금 여기 판매 일부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4명 있습니다. 해서 여기는 인원수가 4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 밑에 칸에서는 이제 판매 2부의 인원수를 구해라. 그 밑에는 이제 판매 3부의 인원수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원수를 구할 때 썸이라는 함수 하나만 사용해서 우리가 인원수를 구할 수 있어요. 썸은 원래 합계 구하는 건데 어떻게 인원수 구하는지 잘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생김새는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리고 썸이라고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을 이렇게 해서 가로로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곱하기 1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개수 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 구할 때 우리가 썸이라는 함수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인원수를 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자고요. 여기다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썸이라고 쓸 겁니다.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 이거는 썸 가로 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쓸 거예요. 조건 쓰기 위해서 이제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서 조건이 이 부서에서 판매 일부 찾아라. 그게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요 판매 일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써주면 돼요. 어디에서? 이 부서들이 있는 곳에서 얘랑 똑같은 거 찾아.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어요. 썼으니까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1만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1이라고 쓰고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하고 배열 수식이니까 눌러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눌렀더니 4명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쓴 식, 요거 좀 뜯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식은 제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했는데 얘가 뭔지 좀 보세요. 요 식에서 보니까 지금 A13번이랑 B의 2번부터 B의 9번까지 제가 똑같냐라고 물어봤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A13번이 지금 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판매 일부. 이거랑 똑같은 거 찾아. 어디에서? 여기에서 찾아라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얘네들 서로 비교한 그 값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고요. 지금 내가 A13번 내가 가지고 있는 요거랑 그다음에 얘네들이랑 똑같은지 비교해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같은 거 찾아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식에다가 이렇게 셀을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얘는 요 내가 가지고 있는 A의 13번의 판매 일부라고 들어있는 거 있죠? 요거 한 칸이랑 얘랑 첫 번째 거랑 비교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랑 또 비교합니다. 세 번째 거랑 비교하고요.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하고 전부 다 비교를 해줘요. 비교를 해서 똑같은지 다른지 그거를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직접 보세요. 는이라고 쓰고 제가 요거 찍을게요. 판매 일부라고 지금 얘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칸에서는 얘랑 똑같냐라고 비교를 하겠죠. 그리고 엔터 수정이 true 하고 나서요. 판매 일부 맞으니까 이제 맞다. 판매 일부가 맞다라고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달러 좀 붙일게요. 이거 땡길 거거든요. 땡길 때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요 판매 일부랑 똑같냐라고 다 물어봐야 돼요. 어떤 칸이 됐든 간에 전부 다 이 판매 일부랑 똑같냐라고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달러 붙여서 제가 잡아 당길 거예요. 그리고 B2라는 건 지금 여기 첫 번째 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걸 잡아 당기면 이것들이 다 늘어나면서 각각의 데이터들과 다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달러 붙여놓고 전부 다 채우기를 쭈르륵 해버리니까
지금 요 칸에서 나온 게 이거의 결과값이에요. A13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얘네들에 다 비교한 거예요. 비교했더니 판매 일부인 것들은 지금처럼 결과값이 true라고 나왔어요. 결과값이 true라고 나왔고요. 여기도 true라고 나왔고 나머지는 전부 다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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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하고 거짓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논리값을 나타내줘요. true하고 false 논리값이 있죠. 여기서 논리값에서 true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숫자로 1로 표현을 하고요. false다라고 하게 되면 숫자로는 0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값을 나온 거를 전부 다 수치로 변환을 시킬 거예요. 그때 숫자로 변환시킬 때 우리가 여기 형식에도 보게 되면 곱하기 1을 하라고 돼 있죠. 이런 논리값에다가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전부 다 숫자 형태로 다 변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는 곱하기 1한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다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자, 이 true 값에다가 곱하기 1을 할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숫자 1이 나오죠. true는 1이라 그랬죠. 그래서 1 곱하기 1이라 그래서 1이 나온 거고요. false는 0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는이라고 쓰고 이 false라는 이 결과값에다가 곱하기 1을 해라 라고 쓰게 되면 0이 나옵니다. 왜? false가 0이니까 0 곱하기 1이라 그래서 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쭉 잡아 당기게 되면 이제 수치로 다 변환이 되겠죠. 이렇게 숫자로 변환된 것들을 전부 다 싹 다 더해요. 그러면 0,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건수가 되는 거예요. 판매 일부랑 똑같은 것들만 true라는 값이 나오고 이 true라는 값을 곱하기 1을 해서 수치로 변환시켜 버리면 1이 되고 거짓인 것들은 판매 일부가 아닌 것들은 0으로 바뀌잖아요. 이것들의 합을 구해라, sum, 합을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인원수, 건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배열 수식의 원리예요. 배열 함수의 원리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전부 다 배열 단위로 이제 비교를 해서 그렇게 결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식에서 요것들을 서로 비교해라. 비교하게 되면 논리값이 나오겠죠. 그 논리값에다가 곱하기 1을 해라. 그럼 지금처럼 요게 나올 거고 이것들의 sum, 합을 구해라 그랬더니 인원수 4명 하고 그렇게 구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인원수,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이제 sum하고 if하고 같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sum하고 if하고 같이 쓰는 것 좀 볼게요. 자, 썸하고 if하고 같이 쓸 때는 맨 앞에다가 썸이라고 써주고 가로 썸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if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그 안에다가 이제 조건을 입력해줘요. 조건을 입력하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고 출력해라 라고 그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거짓일 때는 생략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썸이라는 가로를 닫아주면 이렇게 해서 작성하게 되면 이제 우리 배열함수가 개수를 구해줘요. 자, 그럼 이것도 식을 두 번째 칸에다가는 이렇게 해서 한번 작성 한번 해볼게요. 해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썸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if 써주고 if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쓰면 되죠. 자, 이 두 번째 칸 계산할 때는 조건이 뭐예요? 판매 2부 찾아라. 어디에서? 여기에서 찾아라. 그게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 쓰는 칸에다가 판매 2부 찾아라. 이거랑 똑같은 거 찾는데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똑같은 거 찾아. 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죠? 조건 다 썼으니까 컴마 1이라고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고 출력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아주고 if 가로 닫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서 이제 sum 가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쳤더니 이제 두 명이 나왔대요. 자, 요 데이터에서 판매 2부다 그러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건수가 두 건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얘네 지금 이제 if 함수를 같이 썼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식좀 방금 썼던 식 좀 뜯어 보자고요.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안에 거 먼저 볼게요. if 함수요. if 함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게 조건이고 맨 뒤에 있는 요 컴마 1이 참일 때죠. 그리고 거짓일 때는 아예 생략해 버린 거고요. 자, 이 조건부터요. A 14번이다 그럼 지금 요 칸 얘기하는 거고 B의 2부터 B의 9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얘기한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거 찾아라고 이제 비교한 거죠. 자, 그 비교한 거 좀 쓰자고요. 자, 지금 여기 칸에다가는 이 두 개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해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자, 판매 2부 찾아. 판매 2부랑 여기 있는 거는 똑같냐?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A14번은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주겠습니다. 지금처럼 내가 식을 쓸 때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얘랑 이 곳에 있는 데이터들 한 개 한 개 전부 다 비교한다 그랬죠. 그럼 요 첫 번째 칸에서는 판매 일부 얘랑 똑같냐라고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거 계산할 때는 두 번째 칸 거는 이제 요 얘랑 똑같냐라고 물어볼 거고요. 세 번째 칸 같은 경우는 이제 얘랑 똑같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 칸 한 칸 다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쭉 잡아 당길게요. 잡아 당겼더니 진짜 판매 이부가 있는 곳에만 true라는 결값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false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쓴 조건에 이게 결과값이에요. 이게 결과값인데 그때 이제 요 if를 썼잖아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뭐를 출력해라? 1이라고 출력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true일 때만 1이라는 결과값이 그렇게 나오겠죠. if 함수 결과로 true일 때만 이렇게 1이 나오고 거짓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것들의 sum, 합을 구해라 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두 건하고 2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 구할 때 세 번째 방법이 또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한 거예요. 자, 는이라고 쓰고 count라고 써주고 count는 원래 숫자들이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주는 거죠. 얘는 원래 개수되는 함수예요. 그거랑 이제 if랑 같이 썼을 때, 자, 조건, 컴마 1 하고 똑같이 써주면 돼요. 그리고 if 가로 닫고 그 다음에 count 가로 닫아주고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얘랑 똑같죠? 똑같은 함수예요. 안에다가 if 해서 조건 쓰고 컴마 1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앞에다가 이제 썸을 썼냐, 카운트를 썼냐 그 차이예요. 그럼 얘 가지고 이제 판매 3부가 한번 구해 볼게요.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카운트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if 가로 열고 이제 조건 쓰면 되죠. 조건은 이제 뭐예요? 여기 세 번째 칸에서는 판매 3부 찾아라 라고 해야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판매 3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어디에서? 이 배열에서 찾아라. 그럼 이제 조건 다 썼고 컴마 찍어주고요.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이제 1이라고 출력해라. 그리고 if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썼던 카운트 가로 닫아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판매 3부도 두 건이 있대요. 지금 여기 판매 3부 보니까 여기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두 건이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 식도 좀 뜯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서 카운트 말고요. 안에 있는 if 먼저 보세요. if 함수 봤을 때 지금 if 함수가 요만큼이 있고요. 여기서 A15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우리 조건이죠.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컴마 1이 이제 참일 때 1을 출력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조건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자, 여기서요. 자, 여기서 이제 서로 값을 이제 비교를 할 겁니다.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리고 판매 3부랑 똑같은 거 찾겠죠. 해서 우리가 배열로 이렇게 쓰더라도 한 칸 한 칸 다 비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칸 거 비교를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false하고 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A15번 판매 3부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누르고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자, 채우기를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true라는 값이 여기서 나왔고요. 여기서 나왔어요. 해서 두 건 있다라고 출력된 거예요. 그럼 여기 if 함수에서 지금 얘랑 비교했을 때 지금처럼 이런 결값이 나온다는 거고요. 이 if 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조건에 만족하면 뭐 해라? 1이라고 출력해라 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true일 때만 1이라는 결값이 그렇게 출력될 겁니다. 해서 얘가 이제 if의 결과값이 이렇게 true일 때만 지금처럼 1이라고 그렇게 출력될 거예요. 이렇게 출력된 거를 count, 개수세라 그거예요. 그랬더니 1하고 1,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숫자가. 거짓이나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것들의 이제 개수를 세서 두 개 하고 그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sum만 써서도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sum하고 if하고 써서 개수를 구할 수도 있고 count하고 if를 써서 개수를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제가 계산할 때 이 위치를 아까 여기 위에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셀 주소랑은 좀 다를 거예요. 다르지만 비교하거나 뒤에다가 곱하기 1, 컴마 1, 컴마 1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배열 수식도 우리가 한 개를 써서 우리가 채우기를 할 수 있어요. 채우기를 할 수 있는데 채우기 할 때 어떻게 하나 좀 보세요. 지금 여기랑 여기랑 이제 두 칸을 제가 지울게요. 지우고 처음에 썼던 요 식 있죠? 요 식을
배열함수로 첫 번째 칸 거 다 계산을 해놓고 그리고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결값이 다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왜 이상하게 나오냐? 여기서 인원수 구할 때 첫 번째 칸에서는 판매 1부 거를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칸에서는 판매 2부 거 구하고 세 번째 칸에서는 판매 3부 거를 구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A13이다 라고 범위 잡은 거는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변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찾을 때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찾아야죠. 그래서 요 뒤에다 쓴 거 B2부터 B9까지 요 영역은 변하지 않게 전부 다 달러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달러를 전부 다 붙여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네 건 하고 나올 거고요. 그 상태에서 채우기를 하게 되면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보게 되면 뭐 썸함수만 사용해라, 썸하고 if를 같이 사용해라, 카운트하고 if를 같이 사용해라 라고 지정돼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 껴놓고 다음 중 개수 구하는 거다, 잘못된 거 찾아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형식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요거는 이제 조건이 하나일 때 그렇게 작성한 거고요. 만약에 조건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요 끝에 칸에다가 한 칸 더 만들게요. 자, 여기서는 자, 남자 사원의 인원수라는 조건을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해서 자, 요 첫 번째 칸에서는 부서가 판매 1부에서 남자 인원수를 구할 거고요. 두 번째 칸에서는 판매 2부의 남자 사원의 인원수, 세 번째 칸에서는 판매 3부의 남자의 인원수를 구해 볼게요. 그럼 판매 1부냐, 2부냐, 3부냐 그것도 물어봐야 되고 성별이 남이냐 여냐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건을 두 개를 써서 인원수 한번 구해 볼게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때도 지금처럼 요거랑 똑같이 써주면 돼요. 똑같이 쓰는데 요 조건 쓰는 부분에다가 이제 조건만 두 개씩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조건이 세 개다, 조건을 세 개씩 쓰면 되겠죠. 자, 그럼 그거 좀 보자고요. 자, 조건이 두 개일 때, 이제 여러 개일 때 썸이라는 함수 가지고 하는 방법이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썸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첫 번째 조건을 쓰기 전에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해서 조건 첫 번째 거 써주고 곱하기 조건 두 번째 거 곱하기 1. 그리고 나서 썸 가로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얘랑 비교해보면 조건 하나일 때,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지금 조건 두 개 썼지만 조건이 세 개다 그러면 뒤에다가 곱하기 조건 3 곱하기 1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조건만 계속 늘려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첫 번째 칸에다 한번 구해볼게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요. 썸이라고 일단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조건 첫 번째 거. 자, 판매 1부 찾아라.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찾아라. 이 범위는 나중에 우리가 채우기를 할 때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썼어요. 자, 일단 여기서 는이라고 써주고 썸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은 판매 1부 이거 찾아라. 어디에서? 이 전체 범위에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할 때는 이 범위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F4번을 미리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아주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성별에서 남자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찾아라. 남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그리고 이 범위에서만 남자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전부 달러 붙여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아주면 이제 두 번째 조건 가로 다 닫았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서 이제 곱하기 1이요. 그렇게 해주고 이제 썸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 다 입력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하고 땅 쳐주면 지금처럼 3명 있대요.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보게 되니까 판매 1부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판매 1부가 여기도 있고요. 판매 1부가 여기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남자 인원수라 그랬죠. 그래서 남자인 사람이 여기 하고 이렇게 3명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3명 거 인원수 구한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제 식 좀 뜯어 볼게요. 자, 식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앞에서 물어본 게 지금 얘예요. 판매 1부랑 이 판매 부서 여기 들어있는 것들 서로 비교한 거고요.
그 뒤에 칸에서 조건 두 번째 거요. 남자인 거 찾아라. 어디에서? 여기에서 찾아라. 그것들의 논리값을 서로 곱하고 그 뒤에서 또 숫자 1을 곱해 버리죠. 그렇게 해서 그 숫자들의 합을 구해라. 이 조건과 이 조건 만족하는 것들의 곱하기 1에서 이렇게 구해 준 거예요. 자, 이게 앞에서 이제 비교한 게 판매 일부랑 요 부서랑 서로 비교하라고 비교해 준 거고요. 그 뒤에서 비교한 게 이제 이 성별에서 남자 찾아라 라고 해서 남자는 똑같은 거 구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전부 다 논리값이 나오겠죠. 그것들을 전부 다 서로 곱해 준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거 싹 지우고 이제 다시 할게요. 해서 여기서 비교한 거 여기다가 이제 비교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비교한 거 남자냐라고 비교한 거 있죠. 그것도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A13이랑 요거 비교한 거요. 여기다 는이라고 써주고 A13번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똑같냐? 뭐가? 이 첫 번째 있는 판매 일부가 똑같냐? 얘랑 똑같냐라고 비교한 거죠. 그리고 얘도 제가 채우기 핸들 할 거니까 여기다 달러 좀 붙일게요. 얘 고정시킬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쭈루룩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논리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 비교한 거예요. 여기다가 는이라고 써주고 자, 남자라는 글자랑 지금 요 칸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쭉쭉 잡아 당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true하고 중간에 보니까 이제 곱하기를 묶어놨죠. 이 두 개의 조건을 곱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true하고 true 곱하기 연산자로 묶게 되면은 지금 얘랑 AND 조건으로 묶인 거랑 똑같아요. 해서 true하고 true일 때만 true가 나오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false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들 있죠. 이런 false가 들어간 게 있으면 무조건 거짓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의 결과값은 거짓이 나올 거고요. 얘의 결과값도 거짓이 나올 거고 여기도 거짓이 나올 거예요. 해서 참이라고 나오는 거는 true일 때만 true일 때만 참이라는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그 값에다가 곱하기 1을 해라. 숫자 곱하기 1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곱해 볼게요. 자, 얘 곱하기 1을 해라 라고 그렇게 식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수치로 전부 다 변환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것들의 뭘 구해라? 합을 구해라 라고 하니까 지금처럼 이 세 개의 값을 더해서 지금처럼 3명 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건이 두 개일 때도 지금처럼 앞에서 아까 여기 한 개일 때 한 거랑 똑같죠? 똑같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썸하고 if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해서 썸이라는 함수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쓰기 위해서 가로 열어주고 조건 첫 번째 거 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조건 두 번째 거 써주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1이라고 출력해라. 그렇게 해서 if 써주고요. if 가로 닫아주고 맨 뒤에서 이제 썸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if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이 이제 조건이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1 출력해. 조건 한 개일 때랑 똑같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1 출력해. 그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조건과 조건을 곱하기를 묶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할 때만 1을 출력해 줍니다. 자, 그럼 이것도 식 한번 써볼게요. 는이라고 써주고 썸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if 써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어주고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은 지금 여기선 두 번째 칸이죠. 그래서 판매 2부 찾아. 어디에서? 이 부서들이 들어있는 곳에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요.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곱하기 가로 두 번째 조건 쓰기 위해서 가로 열어주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써야 되니까 또 가로 열어주고 두 번째 조건은 뭐 찾아라? 남자 찾아라 라고 써주면 되겠죠. 남자랑 똑같은 거 찾아. 어디에서? 이 성별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찾아라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두 번째 조건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1이라고 출력해라 라고 써주고 if 가로 닫아주면 되죠. 그리고 맨 뒤에서 썸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1하고 그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 보니까 여기서는 판매 2부 찾는 거죠. 판매 2부가 여기도 있고 이렇게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남자 사원은 한 명밖에 없죠. 그래서 1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 식도 좀 볼게요. 이 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부서 비교한 거. 요게 남자냐 여자냐 그거 비교한 거.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곱해라.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이제 1이라고 내보내라. 그 1이라고 내보낸 것들의 썸, 합을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인원수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부서 비교한 거, 남자 여자 성별 비교한 거는 똑같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조건에서 곱하기를 썼으니까 둘 다 true일 때만 true가 나오겠죠. 그래서 true일 때만 true가 나오기 때문에 참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만 이제 1이라고 결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 내가 묶어주게 되면 true일 때만 1이라고 나오더라. 그 값을 sum 더해라. 그러면 그게 인원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이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count 쓰는 거죠. count. 그래서 는이라고 써주고 count 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 써야 되니까 또 가로 열어주고 조건 가로 열어주고 조건 1 써주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또 조건 2 써주고 조건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컴마 1을 출력해라 라고 써주고 if 가로 닫고 count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세 번째 거 한번 구해 볼게요. 는이라고 쓰고 count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 이제 조건 쓸 거니까 또 조건 가로 열어주고 이번에는 판매 3부 찾아라. 어디에서? 이 부서가 들어있는 곳에서.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조건 가로 닫아주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써야 되니까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서도 남자 찾아라 라고 써주고 이 남자랑 똑같은 걸 어디서 찾아라? 이 성별이 들어있는 곳에 찾아라 라고 이만큼 범위 잡아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가로 닫아주고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컴마 1이요. 그리고 if 가로 닫고 맨 뒤에서 이제 count 가로 닫아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면 이렇게 한 명 그리고 나와요. 자, 한 명이라고 나왔는데 판매 3부가 지금 여기도 있고 두 개가 있죠. 그 중에 남자 사원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나온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식도 한번 보자고요. 여기 있는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 썼어요. 그리고 그 두 개 조건을 곱하기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때 이제 둘 다 참일 때만 1이라고 출력해. 그 1의 카운트, 개수를 세라.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세니까 1의 개수 세줄 거예요. 그럼 그게 인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 이제 방법 좀 보자고요. 조건이 한 개일 때,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조건이 한 개일 때 썸만 쓰는 경우가 있고 썸하고 if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count하고 if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뒤에다가는 지금처럼 조건 써주고 썸 하나만 썼을 때는 뒤에다 곱하기 1을 하더라. if를 쓰게 되면 뒤에다가 컴마 1을 찍더라. 컴마 1을 찍더라. 그거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조건이 여러 개다 그러면은 여기 조건 쓴 칸 있죠. 조건 쓰는 곳. 이 조건 쓰는 곳에다가 지금처럼 조건 한 개 한 개마다 전부 다 가로로 묶어서 곱하기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쓰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중간에 곱하기를 묶어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서 썸만 썼을 때는 곱하기 1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if를 같이 썼다. 그럴 때는 컴마 1, 컴마 1 하고 그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중간에 조건하고 중간에 곱하기로 안 묶어주고 if 함수를 계속 쓰면 돼요. if 쓰고 조건 첫 번째 거, 또 if 쓰고 조건 두 번째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도 표현을 할 수 있더라.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 볼 때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틀린 거 찾아라. 그리고 엉뚱한 거 하나 써놓고요. 동그라미 1번에 요 모양으로 써놓고 동그라미 2번에 요 모양으로 써놓고 동그라미 3번에 이 모양으로 써놓고 4번에 이제 엉뚱한 거 하나 써놓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 if가 중간에 여러 번 들어가냐 한 번 들어가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if를 여러 개 써서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금 방금 배운 게 개수 구하는 배열 수식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